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커넥팅랩 현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커넥팅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커넥팅랩은 실제 그 IT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제 제조사도 있고 그 다양한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IT 포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마 이 말들은 다 체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은 개인의 삶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이 돌아갈 수 없듯이 기업의 그 비즈니스 환경들도 그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선정한 키워드가 리인벤트입니다. 리인벤트는 재창조, 재설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르게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비즈니스의 변화를 겪지 않으면은 생존과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고객들이 이미 중장년층 포함해서 디지털 네이티브로 거듭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들을 준비를 해야죠. 그러려면은 결국 IT 트렌드라든가 IT 업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인력들도 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챗 GPT라는 그 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챗 GPT는 보통 초고대 AI 혹은 뭐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해서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질문을 하거나 어떤 요청을 했을 때에 AI가 거기에 맞는 답변, 거기에 맞는 그림 같은 것들을 생성해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이 마이리얼 트립에서 이제 어플 내에 이 챗GPT를 연동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내놨습니다. 저도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을 먼기는 한 것 같아요. 아직 완성도는 높지는 않은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빠르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반대로 뭐 외국인 들어와서 어떤 서비스를 봤는데 이런 게 뭐지 하면서 궁금해 왔을 때 이런 챗GPT를 이용해서 질문을 남기면은 뭐 역사라든가 혹은 뭐 최근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까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IT 업계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트렌드들도 상당히 좀 그 캐칭을 잘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여행업 쪽에서도 준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히치하이커의 김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는 오늘 그 여행 트렌드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짧게 강연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유통 구조의 변화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빨간 선 위쪽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우리 여행사가 상품을 기획해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방적 유통 구조로 변해왔다가 이제 OTA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양방향의 이제 고객과 우리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난 20년간 여행 산업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제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던 아웃바운드 시장도 이제 국내 OTA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유통 채널이 너무나 다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에게 칼자루가 있고, 고객은 어떤 서비스가 가장 매끄러운 고객 경험을 줄 것인가, 내가 찾는 내 취향에 맞는 맞춤형 여행 어디서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여행 상품을, 여행 플랫폼을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개발 그리고 기획, 상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단한 이제 여행사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이제 기준이 될 것이다. 디지털 마케팅으로 만약에 수혜 비용을 쓰시고자 한다면 저는 올해 트렌드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이제부터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겟 소비자와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다가 비중을 두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팬, 여러분들의 소비자와 어떤 관계 형성을 하실 것인가에 올해는 초점을 맞추신 그런 마케팅 전략을 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연사분들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디지털 환경 변화가 워낙 점점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광업계의 전반적인 그 디지털 전환 수준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분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향이라든가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또 중소 여행사 업계분들의 또 여건상 또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이제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저희 공사의 이제 여행업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올해 3년 차를 맞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개선을 잡았습니다. 먼저 과제 수행 기간입니다. 그전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좀 빠듯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과제 수행 기간이 짧았는데 기존에는 수행 기간이 약 한 3개월 정도 됐었다면 올해는 약 6개월, 2배의 기간을 들여서 자기에게 맞는 과제를 찾고 또 업체를 찾고 또 과제를 수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좀 개선 사항을 주요 잡았고요. 예산과 같은 경우도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이상 증가를 해서 약 20% 이상 증가하였고 수혜 기업 수도 전년도에 이제 140개였는데 올해 약 175개, 즉 역시 한 20%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과제 그 수행 지원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과 교육 이 삼위일체가 돼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제 김다영 대표님께서도 저희 컨설턴트도 이제 이게 참가하시면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행사 분들 수준에 맞게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업력 제한, 이게 1년 이상 업태 그 보유하고 계셨던 분으로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업력 제한을 풀면서 좀 더 그 수혜 대상의 풀을 넓혔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40개 업체분들이 참가하셔서 디지털 전환 과제를 수행을 하셨고요. 업체분들이 이제 결과 보면은 당연히 이제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시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또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매출액도 늘고 또 심지어 이제 많은 업체분들이 이제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고용도 증대되면서 그런 선순환 효과를 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참여기업 만족도 같은 경우는 4.4점, 디지털 역량 수준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1%뭐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싶을지 모르겠는데 저 지표가 상당히 뭐 1%포인트 올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어서요. 저희는 되게 의미 있는 수치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6차 관광진흥 기본 계획인데 이거는 이제 문체부에서 5년마다 세우는 중장기 계획인데 거기에도 포함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업계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참가하신 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좀 일부 발췌해서 담았는데요.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한 또 일부 또 건설적인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담아서 올해 사업 추진하는데 개선 방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만족도 결과의 일부인데 예를 들어서 재무 성과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거나 될 것으로 기대하시냐는 질문에 99%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신규 고객 유입, 고객 접점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97%, 그리고 업무 효율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느냐 98%, 사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도 개선과 또 기술 기반 업무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또 역시 98% 정도의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직접 지원 규모는 175개사 49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고요. 관광 사업자 등록증 상에 관광진흥법 그 세 가지 여행업태를 영위하는 기업이고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형태 무관합니다. 저희의 지원 체계는 수혜 기업 대상으로 직접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맞는 서비스 제공 기업을 매칭을 해서 그 서비스 제공 이제 과제를 수행하신 후에 저희가 서비스 제공 기업에 정산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입문형입니다. 입문형은 새로이 이제 참가하시는 기업분들에게 열려 있고요. 업체당 지원금 규모는 2천만 원입니다. 총 110개사 뽑을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서류 평가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활용형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와 기존 참여 기업에 모두 열려 있고요. 업체당 3,500만 원, 50개사 선발 예정입니다.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화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 참가하셨던 부분들에게만 열려 있어서 이제 3개년에 걸쳐서 또는 2개년에 걸쳐서 이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5천만 원 상당의 과제 수행 지원금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15개사 뽑을 예정이고 역시 서류 평가, 발표 평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2022년도 참가하셨던 분들 중에 우수기업 22개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요 일정으로는 이제 4월에 모집 선발이 이루어지고요. 이어서 이제 사전 컨설팅, 제공기업 매칭, 그리고 과제 수행이 약 6개월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의 경우에는 이제 정상과 우수기업 선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뽑히기 위해서는 이제 업계분들께서 사업계획 수행서를 내어주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평가를 저희 업계 전문가분들 또 심사위원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도 많으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시험 과목 또 시험 크리테리아를 이제 잘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사업 추진 적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계획이라든가 운영 계획의 현실성, 타당성 그리고 기존 참가하셨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년 또는 뭐 재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걸로 정말 시너지를 이루고 싶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추진 역량 및 잠재력 파트 같은 경우에도 참여하시는 인력분들이나 또 각 기업분들의 그런 역량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신규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 또한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면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업체만의 독특한 아이템이라든가 있다면 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정성적 정량적 기대 효과라든가 또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향후 운영 계획들을 밝혀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예시기 때문에 일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크게 이러한 구조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가장 기본적인 뭐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 웹 앱 구축, 또는 ERP, 또 CEM, CRM, RPA 구축, 또 아까에도 말씀하셨지만 챗봇이라든가 AI, 뭐 챗GPT 같은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구축도 시도해 보실 수 있겠고요. 기존의 뭐 홈페이지 중에 외주를 주고 계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커뮤니티 대시보드 같은 것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고도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품 개발이라든가 디지털 마케팅을 위해서 여러 연구 조사라든가 데이터 구매 같은 부분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저희 관광공사에서는 지금 이제 관광 산업 포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3월 16일에 대회 개방 예정인데요. B2B 대표 플랫폼으로 이곳에서 이제 모든 필요한 것들이 A부터 G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투어 라즈라고 투어에다 A, Z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공모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오픈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때가 되면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관광공사 홈페이지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홍보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 우선 개인 회원을 1단계로 가입을 하시고 또 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제 업체분들 상당수 분들이 이제 코데이터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코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서 신용 데이터라든가 여러 기업 정보도 매출액이라든가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데이터에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최대한 7일 정도 승인이 된다고 하니까 미리 가입을 해 두시면 나중에 저희가 공고 올라와서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또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이제 지원 제한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안 된다고 제가 간단히 연락을 드렸는데 적어드렸는데 당연히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 중견기업 안 되고요.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휴폐업 기관, 체납기업, 또 불량거래처 규제기업, 그리고 보조금 위법 위반기업, 그리고 저희 사업을 참가하셨다가 미완료 기업이나 제재 기업들은 이제 참가하실 수가 없고요. 또 공사와 또 정부 또는 산하기관들이 유관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막는 건 아니지만 혁신 바우처라든가 저희 관광 벤처 사업, 플러스팁스 엑셀레이팅 같은 사업들을 이제 수행하셨던 분들은 참가가 어렵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저희 본공고 나갈 때 또 구체화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동일 연도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같은 과제든 아니든 이제 참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동일 기업은 단순히 대표자분들 동일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표자가 같으신 뭐 특수관계 기업도 다 포함하니까 이 부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한 도서관에 방문을 했는데 책을 찾다가 못 찾아서 이제 사서분 앞에 데스크에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데스크 앞에 이런 그 문패가 있었습니다. Please Disturb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잘못 본 줄 알았는데 Don't Disturb가 아니라 이제 Please Disturb. 이제
어제 너무 의미가 있어서 뭐 물어봤더니 I'm here to help you라고 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광공사나 저희 이제 부서나 이제 업계분들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올해 사업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DOJC 코리아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 최윤희입니다. 저는 팬데믹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사스도 겪었고, 사드도 겪었고, 메르스도 겪고, 그리고 코로나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만큼 힘들었던 과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디지털 전환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제일 아웃바운드 하시는 분들은 제일 힘든 부분이 이거일 거예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 가지 않습니다. 여행 가려면 어떻게 갈래? 블로그 보고 비행기표 끊어서 현지에 가서 현지에 원데이 투어를 결정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디지털 전환에 큰 꿈을 이루기보다도 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계기를 삼고 싶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저는 덕후이더라고요. 한국 여행을 오는 사람들도 연예인의 덕후, K-팝의 덕후, K-드라마의 덕후뿐만이 아니라 한국 여행을 덕후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상품이 사실 1차 때 저희가 만들었던 제품들입니다. 두 번째, 2차 때에는요, 저희가 플랫폼을 개선하는 데 많은 비용을 썼고요. 그리고 이 개선할 때에 1:1 문의가 가능하게끔 또 만들었고, 푸시 알림 기능을 해서 연예인들 투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한국의 지자체, 지역 발전에 도움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때 DX 개선 때에는 신규 페이지가 조금 더 여성틱하고 조금 러블리한 페이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희는 관광 협력도 MOU도 맺게 됐고 또 큰 회사들과 저희 협업도 하게 됐고요. 예약률은 반드시 증가하여서 저희가 향후 활용 계획에 앞으로는 조금 더 큰 사업의 꿈을 꿀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발표하게 어딩의 저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딩은 여행 상품 판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올인원 통합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행사 홈페이지 웹빌더, 그리고 ERP 예약 관리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결제, 채널링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첫 번째 어딩이 하는 일은 홈페이지 웹빌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를 개발하려면 사실 뭐 개발자도 필요하시고 뭐 코딩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 어딩은 이런 거를 이제 DIY 형식으로 개발을 하여 누구나 적은 인력으로도 홈페이지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고 적은 인원으로도 자신만의 홈페이지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화면 저희 예시 홈페이지 사이트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하드 코딩이나 이런 걸 필요 없이 이제 DIY 형식으로 이제 홈페이지의 구성 요소들을 조합하여 홈페이지를 만드는 형식이어서요. 손쉽게 이제 모든 유저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채널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네이버 소나 스토어, 뭐 네이버 쇼핑, 카카오톡 스토어, 그리고 이제 홈앤 쇼핑 같이 이런 채널들과 연동을 시켜서 이제 원래로라면 이제 각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로그인하셔서 관리해야 했다는 반면 그냥 저희 ERP 안에서 이제 상품 등록하고 예약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어딩은 현재 400개 중소 여행사와 같이 동반 상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 2023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41개 파트너사와 디지털 전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어딩이 생각하는 DX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제 EX 이제 사용자와 그리고 이제 CX 고객경이 합쳐져 이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이 되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뭐 앱이라던가 메타버스라던가 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생존형 DX 관련된 거를 준비하시고 이게 단단하게 구축이 되셔야만 그 다음 성장형 DX를 하시라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사실 이제 대표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건 이제 대표님들이 현재 DX 단계는 혹시 어디 단계에 있는지 여쭤보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장형 DX라던가 그리고 이제 생존형 DX 관련하여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 찾아오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